효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초구에 보면은 우기 배주 하되 순이나 무구하니 왕하면 유상일이라 그랬습니다. 그 짝이 되는 주인을 만나는데 모름지기 이때 순을 정자나 주자나 어쨌든 모든 학자들이 고르다라는 고를 균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순이라고 하는 것을 고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어쨌든 자 고르다 또는 뭐냐면은 평등하다, 균등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름지기 균등하지만 그 다음에 허물이 없으니 가면 숭상함이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초구하고 짝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건 양자리에 양이 있고 음자리에 양이 왔으니까 너나 나나 너는 위에 있는 궤의 아랫자리가 되거나 아래에 있는 궤의 아랫자리다. 그래서 실제적인 지위상으로 보면 같이 같다. 그래서 균등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균등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이 뜻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일단 봅시다. 그래서 균등하기는 한데 그러나 허물이 없다. 그래서 내가 가서 만나는 것이 허물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면은 숭상함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풍대하니까 두루두루 아래는 이제 밝게 두루두루 비춰서 가장 아래에 있는 지금 현인이 자 위에 있는 경대부를 지금 만나러 가는 상이 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정자의 전을 보면 뇌전개치하니 우레와 번개가 다 이르니 바로 성풍지 상이요 풍을 이룬 상이고 명동상자하니 밝음과 그 움직임이 서로 힘입으니 바로 풍을 이룬 도이라. 비명이면 무의조요 밝음이 아니면 비춤이 없고 비동이면 움직이지 않으면 무의행하니 그래서 이로써 행함이 없으니 상수 서로 기다리는 것이 그죠? 서로 기다리는 것이 마치 형령하고 마치 물체와 그림자와 같고 상자 서로 힘입는 것이 유표리하고 겉과 속과 같고 속과 같으니라 유표리니라. 그 다음에 초구 명지 초요 초구는 바로 불괴 밝음의 처음이고 구사는 바로 움직인다 라고 하는 그 오랫괴의 처음이니 의 상수이 성기용이라. 그래서 마땅히 서로를 기다려서 그 쓰임을 이룸이라. 그러므로 명순이 상응이니 모름지기 그 다음에 균등하여서 서로가 응하니 위즉 상응하고 위인즉 서로 응하고 쓰임인즉 상자라 서로 힘입음이라. 그러므로 초에 위사위 배주니 초는 사가 배주가 된다라고 하였으니 초에는 다시 말해 초구에는 배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효상으로는 저 사요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했고 그 다음에 기소패하라. 그래서 자기의 짝인 바이라. 비수 필칭이라. 배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짝을 칭함이라. 그러나 취지 자연이 그러나 지금 여기서 초구는 나아가는 자이니 배천이 배군자라. 다시 말해서 하늘과 짝한다 군자와 짝한다 라는 말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초효가 사효에 대해서 배라 하고 사는 지금 사효에 가보면은 이 초효에 대해서 이라 한다. 이라고 할 때 그 이자도 평등하다라는 개념으로 쓴 겁니다. 이하라. 순 무구라. 그래서 모름지기 균등하기 때문에 그 순이 무구라라고 한 것은 순은 균야요. 그래서 균야이고 고름이고 천하 상응자는 천하에 서로 응하는 자는 상비균적이니
서로 간에 그저 균등한 상대가 항상 그저 항상 균등한 짝이 아니니 천하에 상응하는 자는 항상 서로 간에 균등히 그래서 같이 그 적수가 되는 것은 아닌데 여음지 음양과 유지 종강과 하지 부상의 적즉 안긍 상종일이요. 그러니까 지금 음이 양에 응하는 것과 유가 강을 따르는 것과 아래가 위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은 바로 상대라면 적인즉 어찌 그저 어찌 마땅히 서로 따르리요. 어찌 즐겁게 능히 따르겠는가. 다시 말해서 오직 이거는 그러니까 균등한 짝이 아니 되는 거죠. 비균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강이 유보다 더 월등하고 양이 음보다도 더 월등하고 위가 아래보다 더 월등하기 때문에 이건 다 균등한 짝이 균수가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풍괴의 초효와 사효만이 기용즉 상자하고 그 쓰임인즉 서로 간에 힘있고 기응즉 그 응함인즉 서로를 이룸이라. 다시 둘 다가 양이 된다 이 소리가 돼도 둘 다가 양이니까. 그러므로 수균시 양강이나 그래서 모름지기 균은 고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강이지만은 상종이 무과구예라. 서로가 따르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따르면서 그 다음에 지나친 허물은 없느니라. 그냥 과구를 허물이라 보시면 되겠냐고. 허물은 없느니라. 개비명즉 밝음이 대개가 밝음이 아니면 동무소지요. 움직이더라도 가는 바가 없고 갈 곳이 없고 비동즉 또 움직이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밝음이 있더라도 그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소용이라. 쓸 바가 없으니 상자의 성룡이라. 서로 간에 도와서 쓰임을 이루니라. 이를테면 동주즉 호월이 그죠? 동주적 호월이 일심하고 이를테면 같은 배를 타면은 그죠? 같은 배를 타면은 저 호족과 월족이 한 마음으로 하고 그죠? 마음을 함께 하고 그다음에 공난즉 그다음에 어려움을 함께 하면은 또 역시 구원이 아무리 서로 간에 왼수라도 하더라도 협력하는데 그죠? 협력하는 것이 협력은 사세 사연이니라. 일의 형세가 다 그러하니라. 오월동주를 지금 여기다 빗대서 표현한 거죠. 오월동주도 서로 적이기는 하지만 한 배를 타면은 한 마음이 돼서 그 다음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서로 원수도 서로 협력하게 되는데 사세가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왕이 지금 초구가 가서 상종즉 서로를 따른다면은 능성기풍이라. 그래서 그 풍대함을 이룬니라. 그러므로 온유상이라 하니 그래서 숭상함이 있다라고 했으니 유가상이라. 가히 가상함이 있느니라. 제 탁괴즉 볼룡하이 난극이라. 다른 게 같으면은 그죠? 그 서로를 서로 아래하면서 그다음에서 아래한 자가 그죠? 아래한 자가 이극 불상하 어떻게 되냐? 다른 괴 같으면 다른 괴라면 다른 괴에 있다면은 서로 아래하면서 그다음에 그 이극이죠. 서로 그 틈나는 것을 틈나지는 않는다. 뭐라고 표현해나 이거? 다른 게 같으면은 불상하 서로 낮추어서 서로 낮추지 못하고 서로를 낮추지 못하고 서로를 낮추어서 하를 서로 낮추어서 이 극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지 낮추지 않고 서로를 낮추지 않고 여기서 끊어야 돼. 불상하 서로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틈이 벌어지느니라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그 뇌합 풍기 같은 경우는 서로가 서로를 여기는 여기를 가서 따르고 여기는 여기를 와서 또 서로를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로가 서로를 따르니까 그 다음에 서로를 서로 낮추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밝음이라고 하는 것도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죠. 올라가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고, 여기는 내가 높은 자리라 하더라도 움직여서 밑으로 그냥 내가 내려와서 서로가 서로를 따라서 틈이 없는 것인데, 다른 교회 같으면은 그 서로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그 다음에 틈만 생긴다, 이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주자 것까지를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주자는 뭐라고 하냐면 배주라고 하는 거 역시 여기서 다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사효를 표현을 합니다. 사효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순이라고 하는 건 역시 균등하다라고 하는 균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위, 양야라 둘 다가 지금 초효나 사효나 다 양이라. 당 풍지 시하여 풍의 때를 당하여 명동이 상자라 고로 초구지 우 구사하니, 초구가 구사를 짝하니 수, 개, 양강이 기점이 여차해라. 다 양강이면서 그 점이 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순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이거 순을 우리가 원래 순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들어가 있냐면은 열흘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죠. 열흘인데 지금 요걸로 보자면은 여기에서부터 진꾀로에서 지금 요렇게 먼저 가는 거니까 아침이 지나고 다시 올 때까지 보면은 여기가 진이 되는 거죠. 진이 되고, 자, 여기가 표현하자면은 불쾌가 되고, 여기가 오가 되고, 자, 축, 인, 묘, 그 다음에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되나요? 해서 아침이 가고, 지금 여기서부터 오시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간 걸로 표현해. 이게 점차 와서 오는 거니까 오로부터 시작을 하면 어쨌든 한낮을 지나서 그 다음에 다시 아침이 올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때는 내가 여기로 갈 때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 갈 때는 여기서부터 가는 거죠. 여기 맨 아래자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데는 지금 몇 개냐면 10일이 되는 거죠. 열이라고 하는. 그래서 수운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썼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 때가 되는데 기본적인 열흘이 지나면은 이 표현도 있습니다. 사람이 만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끝까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적절하게 서로가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은 구사가, 지금 실은 구사 입장에서 보면 얘를 누구로 표현하면 이주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이주라고 하는 것은 지화 명의궤의 주인이죠. 지화 명의궤의 주인이다 그러면 누구예요? 바로 기자를 표현하는 거죠. 지화 명의궤의 주인은 바로 이 기자가 되는 겁니다. 자, 기자는 이미 나라가 망한 나라의 왕자가 되는 거죠.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가장 그 낮은 직책에 있었죠. 노비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거짓 미친 채 하면서 사는데, 나중에 주나라가 세워지고, 그 주나라는 보면 바로 서방태잖아요. 그죠? 서방태의 주인. 그러니까 무왕이 혁명을 하시고 난 뒤에 바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제일 먼저 직접 찾아가는 것이 바로 기자가 되잖아요. 먼저 이제 봉분해줄 거 봉부해주고 다 신원복권 다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찾아가는데, 그때 무왕이 찾아가는데 반드시 옆에 누가 있냐면 주공이잖아요. 그죠? 주공을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쭉 다 전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홍범에서는 무왕이 만나서 그 무왕한테 기자가 홍범을 쭉 펴주는 걸로 돼 있지만은, 왜 반드시 그때 무왕이라고 하는 것도 공식적으로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천자가 됐고, 어쨌든 주나라의 그 임금이 되는 거죠. 주나라의 아직 서백창으로, 여기서 입장으로 볼 때는 어쨌든 서백의 개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서백인 바로 뭐 누구예요? 무왕. 그죠? 서백 발이 되겠죠. 서백 발에게 이게 이것저것을 다 전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주공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만나는 때, 그것도 일단 일정 정도 때가 딱 돼야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만나야 되는 거죠. 아침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가서 만날 사람이 바로
여기 이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이주기 때문에. 그런데 일정 정도 시간이 다 지나가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잘 안 됐다. 그제서야 가서 기자 찾아가서 만난다. 얘기를 해주겠어요? 얘기 안 해주죠. 그러니까 자, 주나라가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한 혁명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 그러면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떳떳한 법도가 뭐냐? 그거를 제일 먼저 물으러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러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무왕이 직접 가서 방문하셨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굳이 균등하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모름지기 열흘이지만은, 그러니까 열흘 내로 이렇게 되겠죠. 열흘 내로 찾아가면 허물이 없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그러나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서 뭐 혼자 멋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더라. 그 은나라의 현인들을 무시했더라. 그렇게 되면은 이 나라 세우기 어렵다. 이 표현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균등하다, 어거지로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 내용입니다. 관련하여서 좀 어려운 얘기가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요, 그 뒤에 운봉호시 나올 겁니다. 뒤에서 두 번째 줄 되죠? 운봉호시왈. 초효는 초효에는 불언풍, 그죠? 초효에 보면 풍이라 표현한 말이 없죠. 은나라로 보자면 이건 풍대한 때가 아니죠. 나로 보면 뭐예요? 온전 다 망한 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풍대하다라는 말이 없고, 초효는 미지풍예라. 초효는 풍예까지는 이른 것이 아니라, 풍예까지 이른 것이 아니라 풍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은 풍대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은나라 입장에서는 망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까지를 같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역 불언 풍이라. 오효에도 보면은 풍이라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오효는 지금 음효가 되는 거죠. 음효가 되고 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허연여아 이렇게 돼 있죠. 음허이기 때문인가? 염이 아니라 음허, 모자랄 겸자죠. 모자랄 겸자. 음허이면서 그 다음에 비어있기 때문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뇌제하지 조하니, 바야흐로 저 아래의 도움에 힘입어야 하니 부직이 풍냐라. 오요 입장에서는 그 풍대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지금 오효가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누구냐면 내가 음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구사 대신에, 강한 대신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사도 지금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부터 여기에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때는 굳이 무왕이라 해도 뭐 상관은 없지만은, 그죠? 무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왕이 혁명을 했다 하더라도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주공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은나라의 현인의 도움이 없으면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를 만나서 그 도움을 가지고 같이 만나게 된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효 같은 경우는 풍대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아래의 도움에 힘입어야 되는 것이니, 그래서 그 풍대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범괴효취강유상이니 무릇, 지금 이 뇌와 풍괴의 괴효는 강유가 서로가 상응하는 것을 취하였으니, 풍인즉 범괴, 무릇 모든 괴들을 보면은 괴효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강유의 상응을 취하였는데, 풍괴인즉 명동상자하니, 취괴 같은 경우는 밝음과 그 밝게 움직이는 것이 서로 힘입는 것을 취하였으니, 대표적으로 초효는 당이지 초효, 초효는 마땅히 이체의 초에 해당하고, 이초의 초에 해당하고, 사는 진체지 초이니 바로 오랫개의 초효에 있으니, 바로 둘 다가 덕이 같으면서, 그저 둘 다가 양의 덕을, 강의 덕을 갖고, 그래서 동덕이 상무, 같은 덕으로 서로가 만나니라. 양양지 균주하니, 모름지기 두 양의 세력이 균등하게 상대하니, 그죠? 균적이다 하면 아주 고르게 서로 간에 동등하게 균등하게 상대하니, 왕지종지하니, 그래서 가서 따르니, 비특무구라. 다만 허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유상이니라. 또한 섬김이, 그죠? 우러름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혹자가 말하기를,
이납 기호, 그 다음에 진납 경이니 지기 11이 순이라 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은 혹시 주역을 가지고 그 점을 치시는 분들 있죠? 그 뭐라고 하죠? 시초점 말고 또 저기 6효점 치는 사람들, 6효점 치는 경박력, 여기서 혹이라 라는 말은 실은 경박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혹자가 말하기를 경박력의 입장에서는 하지 않으셨어요? 6교는 안 하셨어요? 4주를 계신대요. 아니요. 6교, 그러니까 6교의 이게 6교의 지금 기준인데요. 6교의 기준인데, 지금 우리가 건괴가 있고, 그 다음에 권괴가 있고, 쭉 한번 찾아보면, 이 6효계로 따져보면, 6효계에서는, 6효점에서는 이제 천간은 잘 안 쓰고, 보니까 천간 안 쓰고, 낙합을 하는데 보로 저기 뭐죠? 지지만을 주로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점이니까 건곤, 그 다음에 순서가 이름 붙이려면 항상 양음, 그 다음에 연목괴, 그 다음에 중남괴, 그 다음에 소녀괴, 그 다음에 장남괴, 그 다음에 장녀괴 이렇게 두고, 천간을 어떻게 두르냐면 여기가 천간상으로는 하늘이니까 갑에 해당되겠죠. 갑을병정 무기경신에서 갑이 되고, 그 다음에 을이 되고, 그 다음에 병, 정, 그 다음에 무, 기, 경, 신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지를 또 갖다 붙이죠. 지지를 갖다 붙여 갑을병정 무기경신, 무기경신 붙이고, 그 다음에 지지를 붙일 때는 천은 자, 그 다음에 지는 자 이렇게 천간 붙인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은 순서가 선천 8개를 보면은 일건천, 그 다음 일건천, 이태때 삼류와 사진의 오순풍 육감수 실간산 팔건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붙이고, 지지를 붙일 때는 천간은 양을 주도하니까 여기다 뭐부터 붙이냐면은 자를 이제 양부터 시작하니까 일육수에서 자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왕자 순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설계자는 수왕자 순코, 그 다음에 뭐예요? 지뢰자 역한이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땅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미를 갖다 여기다 붙입니다. 미를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자 천간 지지에서 자축, 그 다음에 인, 묘, 그 다음에 진, 사, 그 다음에 오, 미, 그 다음에 신, 유, 술, 해 이렇게 갖다 붙이죠.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양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양효는 자가 들어가니까 뭐가, 그러니까 자가 되고, 장남 같은 경우 똑같이 지지는 또 자로 씁니다. 왜냐하면 하늘하고 아들은 대를 잇는다 그래서 자를 이렇게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지지상에서 이제 갖다 붙이면 자가 되고, 양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인으로 들어가나요? 인으로 들어가고, 음이니까 뭐가 돼요? 미가 되니까 미는 그 다음에 유가 되겠죠? 거꾸로 들어갈까? 미, 유 이렇게 들어가는 미유, 미유, 그 다음에 유가 들어가고, 이거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인, 그 다음에 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해가 들어가나요? 기해? 제가 이거 아니다. 음은 가만 있어봐라. 축 아니다. 자축, 그 다음에 인, 저 거꾸로 들어갈 것 같은데, 얘네들 낙합법 방식이 인, 자, 해, 유, 기묘. 여기가 자축해서 아까 저기 그 뭐죠? 지뢰자 역이라라고 하는 말 자축, 그 다음에 오미 자축, 오미 미육, 오 자축, 그 다음에 자축 여기 거꾸로 들어가죠. 거꾸로 들어가야 되니까 해 이렇게 해서 축하고 해. 여기 제가 이거를 잘못 썼네.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역하는 거. 그 다음에 유, 미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 해, 해. 그 다음에 유. 그 다음 미 맞죠? 미. 그 다음에 요 미. 그 다음에 뭐예요? 기. 그 다음에 묘가 되는 저기가 참가 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틀렸죠. 미 해놓고 인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미 다음에 뭐예요? 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미 다음에 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 다음에 여기가 묘가 들어가고 묘 다음에 여기는 양이니까 하고 그 다음에 묘 다음에 뭐죠? 해, 축. 축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축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천간은 여기서 천간과 지지는 두 개를 이제 나눠 가지고 네 꾀는 자로 시작하고 외꾀 이거 그죠? 네 꾀가 있고 그 다음에 자 하고 또 뭐가 남는 거죠? 자, 인, 진, 그 다음에 여기가 오가 들어가나요? 맞아요? 오, 그 다음에 여기가 신 하나 더 들어가나요? 하나가 뭐 빠지는 것 같은데 신이 들어가나요? 요런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따지는데 그걸 따져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지는 아니 이꾀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납 진꾀가 되고 이꾀는 납기라는 말 여기 나왔죠? 바로 거기서 나온 지금 그 표현이. 그래서 이꾀는 그 기를 드리고 천간상에서 여기는 저기 뭐 지지는 안 쓰고 지금 천간 지금 낙가법의 원리로 그러니까 운천갑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갑자법을 해서 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진꾀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납경이라 이렇게 돼 있죠. 진꾀는 납경이라 요걸 가지고 지금 표현할 진꾀는 납경이니 그래서 그 기에 이르기까지 그죠? 기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며칠이라 10일이 위순이라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지금. 저도 이거 읽어보려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보느라고 따져봤더니 이게 나오는 수황자, 순고, 지뢰자, 여긴이라라고 하는 것을 경방역에서 갖다 이제 끌어들이면서 이것저것 아마 이제 뭐 운세를 본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던가요? 이것만 갖다 끌어내는 거지 해석법은 사실은 같이 그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보는 사람 사주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당연히 다르죠. 왜냐하면 주역이 이게 개인 운세를 보는 것이라기보다도 그 전체적인 국가지 대사를 할 때 뭘 어찌어찌 삼가야 된다라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굳이 순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균등하다 이런 개념보다도 공자의 그 상전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상활 수순 무군이 이렇게 돼 있죠. 모름지기 자 열을 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균등해서 균등하지만은 그러나 허물이 없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균등하게 하더라도 허물이 없으니 그러나 서로가 균등함을 지나치면 재앙이라. 다시 말해서 서로가 어느 한쪽이 우위에 서려고 하면은 재앙이라 이런 뜻이 기본적으로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냥 글자 그대로 열으리라 라고 하는 거 그죠? 열이라고 하면 딱 때에 맞는 거죠. 10으로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열흘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인데 딱 시에 적절하니까 허물이 없고 그러나 만약에 그 이상 때를 놓치면 재앙일 것이라 오히려 주날의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균등하다라고 표현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등등 이용해서 뭐냐면은 그래서 주나라가 기자한테 조선을 봉했다. 왜냐면 그 은나라니까 그죠? 동이족이니까 그렇다라고 표현했지만 분명히 얘기했지만 기자는 자기는 절대로 응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서경에 그 명시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균등하다라는 말로도 뭐 상관없죠. 오히려 균등하다라는 말보다도 일정 때를 지나쳐서는 아니 된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될 때 때가 있는 법이죠. 그러니까 혁명을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가서 찾아서 뵈야 될 분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상전의 그 정자의 해석을 보면 성인이 인시처의하니 성인께서 때로 인하여서 마땅함에 의처하고 수사의 술이나
이를 따라서 이치에 순종하지만은 부세균즉 불상하자 상리해라. 무릇 세력이 균등하면 서로가 낮추지 못하는 것이 떳떳한 이치니라. 그죠? 세력이 균등하다. 실은 뭐 세력이 균등한 건 아니죠. 하나는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균등하다라는 말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때라는 측면에서, 날이라는 측면에서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진이라라고 할 때 두루두루 펼쳐지는 때가 이렇게 해서 해 뜨고 지고 하면서 펼쳐지는 때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열흘이라 된 거죠. 그래서 가장 풍성하게 펼쳐지는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러나 유수적이 상자즉 모름지기 서로가 상대이면서, 그죠? 적대적이면, 적대적이다라고 꼭 적대일 필요, 적이라는 것은 나하고 마땅하게 그 세력이 그 같은 거니까. 그래서 상대가 있는데 서로가 돕는다면 서로를 구하는 것이니, 서로가 도움이 된다면 서로를 구하는 것이니 초유와 사유가 이것이라. 소위 수순이 무구해라. 그래서 모름지기, 자, 순이기는 하지만, 순이라더라도, 자, 이제 허물은 없느니라. 균등하더라도 해도 되고, 그죠? 열흘이어야 허물이 없느니라. 여인동이 역균자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같으면서, 또 이때 동일하라고 하는 건 덕이 같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힘이 고른 자는, 균등한 것은 제호 강기 상구하고, 그래서 나를 낮추어서 서로를 구하는 데 있고 협력이 종사하니, 그래서 힘을 합하여 이를 따르니 약회선기지 사하고 유가상지 의즉. 그런데 대개가 만약에 선기 지사, 자기의 사사로움을, 나의 사사로움을 먼저 하려는 생각을 품고 더더욱인다나 가상, 더 그 위에 있으려고 하는 뜻을 품는다면, 그러한 뜻이 있다면, 내가 너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다면은 환당지의라. 근심이, 환란이 마땅히 이를 것이라. 그러므로 과순제하라. 균이 선기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고르면서 자기를 먼저 하는 것, 그죠? 자기를 먼저, 나를 먼저 하는 것은 시 과순예니, 이것은 바로 균등함을 넘는 것이니 일구 승즉 불능동이니라.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이길 것을 구한다면, 상대보다 더 내가 낫다라는 것을 구한다면은 바로 능히 함께 하지 못하리라. 동등하지 그저 같이 하지 못하느니라. 개점자 불가 구승기배는, 기배하니 이렇게 되나? 기배하니 점에 그저 가히 그 짝을 이길 것을 구하지 못한다라고 경계하였으니, 또한 이것은 뭐다? 효사 바깥에 있는 뜻이라. 다시 말해서 주공이 말씀하신 그 바깥에 있는 뜻까지를 공자각에다 끌어다 썼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주자의 생각이고 아니죠. 이미 그 주공이 뭐라고 하냐면 수순 무구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거를 지나면 오히려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재앙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거니까, 그래서 때를 여기서 꼭 균등하다 개념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무너뜨린 적이지만 우리가 한 수 더 배워야 될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때 맞춰서 찾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사실일 거고요. 그 다음에 유기효에 보면은 풍기부라 일중 견둔이 왕하면 득 의질하리니 유부반략하면 길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풍기부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뭐 이전에 강의할 때도 이 부라고 하는 것을 그냥 포장 덮개 이렇게 표현했는데, 포장 덮개라고 하는 말보다도 실은 여기에다가 이거 특별한 게 하나 써놨습니다. 여기 해석해 보면은 부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말 뜻이 빈지문이라는 거, 빈지문이 덧문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은 가게문 닫을 때 셔터 내리죠.
셔터인데 옛날에 셔터가 아니라 짝문들이잖아요. 그 문 하나 이렇게 쭉 해놓고 덧문 내는데 이렇게 해서 문 하나씩 이렇게 내리 걸죠. 짝틀 하나씩 해가지고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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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아니 위로에서부터 올리고 문틀 이거 저기 뭐 인터넷 찾아보면은 덧문 내지는 빙지문 하면은 그림까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덧문 판문을 전체 하나 들기 힘드니까 이게 틀이 있고 문 한 짝 올려서 올리고 또 올리고 해서 차크닥 해서 나중에 문 하나 다 이게 빈지문이라는 건데요. 빈지문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완전히 깜깜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옆에 제가 보니까 네이버에 원래 국어 사전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문 3개 해놨죠? 빈지문을 첩첩이 닫다 이렇게 됐고 이제 박완서 선생님 저 글에 소설에 이게 오만과 몽상에 2가지가 있는데 그의 방만 빈지문이기 때문에 그의 방에만 달린 문고리는 그의 독방을 참으로 독방답게 할 뿐만 아니라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외보고 단절해서 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가뜩이나 폭은 얼마 안 되고 길기만 한 골목방이 문까지 빈지문이라 대낮에도 굴속 같았다. 이 표현이 아마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 이 집이 참 풍대한데 거기다가 그냥 덧문까지 착착 쳐다든 거예요. 착착 쳐다져서 한여름에 얼마나 낮이 어두우면은 바로 뭐냐면은 이 저기 뭐 두성을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두성이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두녀 위실벽이라고 하는 북두에 아까 제가 아니 여기 저기 다시 말해서 북쪽에 있는 7개의 별, 그저 칠수가 되는 거죠. 칠수군단에 두수 개념이 있고요. 이 두수 개념의 두성은요. 두성은 뭐라고 보니까 남두라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남두가 되고 북두는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요거 조금 구별해야 돼.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미원 있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 태미원, 자미원, 그 다음에 천시원 이렇게 3개로 나눕니다. 그 중에 옥황상제가 계시는 자미원에 있는 것이 바로 북두칠성이고 그 다음에 천시원에 또 별도로 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두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관계 여기 지금 여기에서 두성이니까 남두가 되겠죠? 남두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두수군단에 이 남두는 몇 개로 되어 있냐면 6개의 별 군단으로 얼핏 생긴 게 꼭 저기 뭐 북두칠성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두성이라 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북두성이라 표현하는데 북두성은 어디에 있냐면 자미원에 있는 거. 보라자자. 예, 일반적으로는 자미원에 있는 것이 바로 북두칠성이고 담장원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녀 위실벽이라고 나오는 데는 바로 남두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천시원이라고 하는 곳에 또 두성이 별도로 또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은 일단은 남두성이 되고 저 뒤에 보면 또 하나는 뭐 북두 개념이고 하는데 그 북두칠성에 또 뒤에 보면 또 매별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가서 봅시다. 그래서 일중견두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별이라고 하는 것은 밤중에 보는 거죠. 그런데 한낮인데도 마치 깜깜해가지고 별을 보는 것과 같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중인데 견두이니 그러니까 부라고 한 집에는 또 포장 덮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빈지문을 쳐닫고 있어가지고 집이 얼마나 부자면은 또 누가 훔쳐갈까봐 라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은 이미 망한 집안인지 그거는 또 보셔야 되죠. 그게 이제 왜냐하면 풍기부라라는 말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저 상륙회 부기가 풍기옥하고 부기가라 그 집을 덧문으로 쳐닫았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빈지문으로 덕지덕지 쳐들었더라. 그래서 가만히 집안을 봤더니 사람 하나 인기척 하나 없더라 이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빈지문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확한 표현이다 라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쨌든 자 일중견두니 그래서 가면은 낮에 깜깜한 지금 유기가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면은 여기로 오유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오유한테 가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남방 동남방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는 데다가 이제 음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이 왕을 만나서 나고냐면 어쨌든 간에 응하는 자리니까 가서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어두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여기 내호께 요 전체적인 상은 뭐예요?
그죠? 요게잖아요. 그죠? 깜깜한 어두운 속에서 있으니까 또 암하죠. 그죠? 어둡고 동쪽인데다가 이제 아직 해가 아직 뜨지 않은 상태니까 음암한 상태니까 그죠? 이게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북두성을 보는 것 같까 두성을 보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가면은 괜히 어떻게 돼요? 음암한 사람들을 박지 못하니까 공연히 의심만 하죠. 저자가 나한테 뭐 하러 왔지? 하면서 그래서 공연히 그래 득의질 하리니 그래서 의심의 병만을 얻을 것이니 자 그런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왜? 나는 밝은 체의 현인이죠. 불괴 그죠? 불괴 가운데 있는 불괴의 주효가 바로 유기효입니다. 그래서 밝은 체의 현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굳이 가서 이제 나 좀 알아달라고 설득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한다? 그죠? 저기 유부발야 그냥 미덥게 그냥 내 일을 그냥 쭉 해나가라. 그러면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 이 표현입니다. 유부발약하면 길하리라. 어거지를 하지 말고 정말 유부라고 하는 건 진실로 속마음으로 믿어온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중도의 마음을 갖고 펼쳐나가면은 결국 끝내는 자 이제 유고가 나를 부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유고의 임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누가 서로 간에 힘을 다 합쳐야 되는 거죠. 내가 여기도 데리고 이렇게 가야 되고 그죠? 같이 함께 다 사와 더불어 지금 사와 여기 들어서 전부 다가 아랫사람들은 여기를 도와야 될 그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천자가 되고 하니까 이제 주나라로 우리가 보자면 천자가 되니까 또 얼마나 첩첩첩첩 사람 사이에 이른바 끼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어린 성왕이 만약에 등극했다. 그러면 성왕이 판별을 못 하는 거죠. 이럴 때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주공이 혹시라도 자기 자리를 찬탈하지 않는가라는 일단 의심을 가졌고 그런데 정작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관숙과 채숙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93이나 이런 사람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냥 그 유기가 자기의 처한 대로 유부발약 가라 이 표현입니다. 자, 명체 상자하여 명동이 그죠? 명동이 서로 도와서 내능 성풍이라 그죠? 예능이 풍을 이룬이라. 그리고 아까 남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천부라. 남두 같은 경우는 이거를 대신 그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천부 하늘에 하늘을 맡은 관서 그죠? 관부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두녀오실벽 이렇게 되니까 두루두루 이 하늘을 그죠? 이리 조리하는 그 깃틀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북두 같은 경우는 이른바 칠정의 축이 우리가 그 칠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정사를 기본적으로 다루는 바로 축의에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축의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로 이 북두 같은 경우는 칠정의 축의이자 또 음양의 본원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음양의 본원이고 그 다음에 남두가 생명의 시작 생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라게 하는 그죠? 역할을 맡는다면은 여기 북두는 그 다음에 마침을 주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질병 살아가는 동안이니까 병 있죠. 질병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이 남두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득의질이라고 하는 것도 남두라고 하는 개념을 염두에다 두고 쓴 말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보시면 됩니다. 별자리는 정말 공부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질병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성장하는 거 다 관장하니까 그 다음에 괜히 가서 이제 가봤자 저 남두별한테 괜히 뭐가 된다? 의심만 얻게 되고 의심의 병만을 얻게 되니까 가지 말고 이제 현재 있는 자리에서 자 미덥게 일을 하라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위 명지주하고 이는 밝음의 주장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중정함을 얻었으니 가위 명자야라 가히 밝은 자라고 할만하니라. 오는 제정응지 지하여 오가 정의 자리에 있어서 그런데
음유 부정하니 비능동자라 능히 움직일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그래서 이오 수, 개, 음이, 제, 명동, 상자지, 시하고 그 음이면서 둘 다가 음이면서 명동으로 서로 간에 힘입는 때에 있어서 거 상응지 지 하나 그죠? 서로 간에 응하는 자리에 처해 있지만은 오제 부족하니 오의 재질이 부족하고 기응지체 그 이미 응하는 재질은 역시 부족자죠. 그래서 응하는 재질이 자질이 부족하다면 그죠? 부족하다면 힘입음이 부족하다면 홀로 밝음으로 지금 유기가 홀로 밝음으로 불능성풍이라. 그래서 능히 풍대함을 이루지는 못하니 나 혼자 밝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저 위에서 해야 두루 밝은 덕에 세상이 천하에 빛나니까. 그래서 기불능성풍죠. 그래서 이미 그 풍대함을 이룰 수가 없다면 상기명공이라. 그래서 그 밝은 공을 이룰 것이라. 그러므로 위풍기부라. 그래서 풍기부라고 하였느니라. 일중견두라고 하는 것은 이는 바로 지명지재라. 그죠? 지극히 밝은 재질이지만 이 소응이 그 응하는 바가 부족여 좋기 더불만 하지 못하고 불능성기풍하여 능히 그 풍대함을 이루지 못하여서 상기명공하니 그 밝은 공을 이르니 무명공적 밝은 공이 없다면 위혼함이라 그저 어둡고 어두움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그래서 그걸 뭐라고 비유를 했느냐면은 견두라 이렇게 봤다. 그죠? 그 별을 두성을 보았다. 두라고 하는 것은 혼견자이니 바로 어두울 때 혼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혼현 어두울 때 나타나는 것이라. 부라고 하는 것은 주작지의니 두른 뜻이니 여기서 부를 그냥 덮게 이런 식으로만 표현했죠. 덮게 더 두루두루 둘렀다라는 뜻이니 용암패지 물하여 바로 물건을 그저 장패 가리는 가려서 그 다음에 엄회어 명자이라 밝음을 그저 가려서 어둡게 하는 것이라. 두라고 하는 것은 속음이 주운평하니 그래서 음에 속하 있으면서 그래서 두루두루 그저 고르게 운행하는 것을 주장하니 여기서 이것은 말인데 남두 개념에서 바로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천부 천기 하늘의 틀이라라고 하는 천기의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온평 고르게 운행하는 것을 주장하니 바로 상오이 음유이 당군위라. 바로 오가 음유이면서 이임금 자리에 해당하는 것을 바로 상징하였느니라. 일중성명지 시에 해가 남중하여서 매우 밝을 때에 그런데 내 견두는 두성을 보는 것은 유풍대지 시에 풍대한 때에 내우 유암지 주라. 바로 유약한 군주를 만나는 것과 같으니라. 두이 혼현하여 두성이 어두울 때 혼현이언을 두성이 어두울 때 나타나는 것이거늘 언견두 즉 그런데 두성을 본다면은 즉 시명상이 암이라. 이것은 밝음이 상하여서 어두워진 것이라. 이수 지명 중정지 제야라. 이가 모름지기 지극히 밝으면서도 중정한 재질이나 중정지 재나 소우 지금 만나는 자가 내 유암 부정지 군이니 유암하면서 바르지 못한 임금이니 내 불능하고이라. 그래서 이 있고 그저 이미 아래에서 그저 자기를 구할 수 있는 이 구하지를 못하느니라. 그죠? 현인이 있으면 천하를 두루하여서라도 더 아무리 먼 곳이라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답답해가지고 만약에 그래서 왕구지 즉 만약에 구하여서 간다면 그죠? 괜히 저자 뭐 나한테 얻어먹으려고 왔나? 이런 눈으로만 볼 테니까 그러면 반득 의식이 질이니 오히려 도리어 의심하고 시기하는 병됨만 얻을 뿐이니
미워함 뭐 이게 미워함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미워하는 바를 얻을 것이니 암주가 여시해라. 암주는 바로 이와 같으니라. 그렇다면 연즉 그러면 여지 하이 가려 어찌하여야 옳겠는가. 부 군자지 사상야에 무릇 군자가 임금을 섬김에 부득히 심즉 그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진기지성하여 이 감발기지의이라. 그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그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그 지의 그 뜻이 그걸 느껴서 감발토록 할 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중용에서도 우리가 그 뭘 도를 펴기 위해서는 그 위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죠. 위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뜻을 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 위의 마음을 얻는 것이 바로 여기서처럼 바로 뭐요? 이 유부발약이라 바로 이게 전제가 되는 거죠. 뭐 뇌물을 써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구성이 능동즉 수혼몽이나 가개하라. 그래서 진실로 정성스러운 뜻이 능히 움직이게 한다면 비록 어둡고 그저 목매한 자라 하더라도 가히 열릴 것이며 수유 가야며 수이며 또 유약이나 가보야라. 모름지기 유약하지만은 가히 바로 도울 수 있으며 또 유부정이나 모름지기 바르지 못하나 가정냐요. 그저 가정냐니 가히 바르게 할 수 있으니 고인지 사용군 상주의. 그래서 옛날에 그저 용렬한 군주와 상주 보통의 군주를 섬기는데 바로 극행기 도자는 능히 그 도를 그저 행하는 자는 이 기지성의 상달이 이미 자기의 정성스러운 뜻이 위에까지 이르러서 군이 견신지 독이라. 그래서 임금이 바로 그 신실함의 돈독함을 본 것일 뿐이니라. 예를 들어서 관중지 상환공과 관중이 환공을 도운 것과 공명지 보주의 보후주 제갈공명이 바로 후주 누구예요? 유비의 아들 누구죠? 왜? 유선 유선을 도운 것이 이것이라. 양능이 성신으로 발기치의즉 만약에 능히 성신 정성과 믿음으로써 그 뜻을 발한다면 득행키 도하여 능히 그 도를 행함을 얻어서 그래서 내위 길려라. 그래서 이에 기람이 되느니라. 자, 주자의 본의를 보면은 육이 거풍지시하여 풍의 때에 거처하여서 위이지주하니 바로 이 꾀의 주장이 되니 지명자야의 상응유고지 유암이라. 지극히 밝은 자이면서 위로는 유고의 유함한 임금에 응하니라. 그러므로 위풍부 견두지 상이라. 그래서 그 풍대한 때 그죠? 이 덧문 빈지문을 닫아서 깜깜해져서 마치 두성을 보는 것과 같은 상이 되느니라. 부라고 하는 것은 장폐하라 가리는 것이니 대기 장폐라 아주 크게 그 가리는 것이라. 그러므로 왈 일중이 혼야라 마치 한낮인데도 어두우니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뜻이죠. 효사에서. 그래서 왕이 총지적 가서 따른다면 오히려 어떻게 되냐. 유암지주가 반드시 반견의하여 도리어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그래서 제 적기 성의라야 그죠. 본이 반견의하리니 오직 어떻게 된다. 그 정성스러운 뜻을 쌓고 쌓아서 이 감발지적 그래서 이로써 감발하게 한다면 느껴서 속에 있는 마음을 발동하게 한다면 길하니라. 계점자의 여시하라. 점치는 자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을 경계해야 하느니라. 그죠? 그 다음에 허중하여 지금 이 유기 같은 경우는 불교의 이허 중에 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부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뭐 다 같은 의미로 해석했고, 그 다음에 상활, 유부발약은 신이 발지하라 그랬습니다. 유부발약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옴으로써 그 뜻을 발함이라, 내가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뜻이 한갓 벼슬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를 천하에 전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라는 그 뜻이죠. 유부발약은 위이 기지부신으로 간발상지 심지하라. 자기의 그 믿어옴으로써 임금의 심지, 마음의 뜻을 간발케 함이라. 구능발즉 진실로 발표하게 한다면, 그죠? 그 기람을 가히 알 수 있느니라. 수유암이나, 그래서 비록 그 유약하면서 어두운 임금이지만 유가발지 도야라. 또한 뭐냐, 가히 발표할 수 있는, 그 바라게 하는 도가 있음이라.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부발약, 중도의 유부발약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구삼입니다. 구삼은 풍기패라 일중견매요 절기우 괭이니 무군이라 그랬습니다. 풍기패라라고 했는데요. 이 패라고 하는 것도 그 바로 옆으로 보면 정자가 뭐라고 표냐면, 패라고 하는 것은 고본의 유작 그 뭐예요? 깃발 기자가 되는 거죠. 기, 그죠? 기자인데 여기 기자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니라 속자로 썼죠. 원래 기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쓰는 기자인데 이게 빠지고 요것만 썼습니다. 기가 되는데요. 기라고 하면서, 기라고 하는 글자인데, 고본이라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주역 정의를 얘기합니다. 이른바에서 이제 왕필이 처음에 이게 줄을 달았는데, 그때 왕필이 뭐라고 했느냐, 이위 번만이라 그랬습니다. 깃발이 펄럭펄럭거리는 것이다. 번만한 것이라, 번만함이 된다라고 하였으니 곧 바로 이 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패라고 하는 것을, 패라고 하는 글자가 옆에 보니까 요렇게 이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만, 패자, 기패자, 죄송, 기패자입니다. 패로 읽으셔야 돼요. 기가 아니라 둘 다 이렇게 같으니까 이 글자가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맞느냐 이 소리예요. 깃발이 왜 펄럭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지금 이게 지금 제후가 전쟁이 이렇게 해서 막 깃발 펄럭이는 모습인가요? 그렇게 해봤자 일중견매라 어두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은 저위니까. 그래서 이것도 조금 해석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패라고 하는 말이요. 거기 보면은 원래 패라고 하는 말이, 이것도 하나 뒤에다 썼습니다. 원래 비가 쏟아지는 모양이라, 지금 설문해자 주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요. 이 패를 보면은 설문에서 허시는 뭐라고 하냐, 패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패수인데, 패수가 되냐, 출 요동 반간 색외하니, 요동의 반간 세계에서부터 나와서 서남쪽으로 해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했죠. 거기 보면 반은 음이 반이요, 한은 반이 한자고, 요동성의 반간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두 개 뜻은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봉천부 요동주에 보면은 그 요동주이고, 한나라 때는 요동군이 다스렸던 곳이고, 그런데 반간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 했고, 전지에 보면 반간 아래에다가 패수가 여기서 저기 색외로 흐른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서남으로 들어간다 했다. 그런데 지금 패수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지금 청나라 때 보면 과연 허신 얘기했던 패수라는 게 그게 있는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글자에 보면은 전패라는 말을 할 때, 전패 비유할 때 어머지고 엎어지더라도 할 때, 우리 이거는 논어에 나오죠. 그 패자는 원래 엎어진다, 넘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패가 되는데, 이건 발지 가차이라, 이것은 넘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빌려서 쓴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하 탕편에 보면은 탕편에 패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패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 발당 이렇게 또 뽑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성하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되고, 그래서 발야시아라 했고,
발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발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내가 밑에다 폐지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맹자 이 표현이 몇 번 써졌죠. 자, 우리가 전폐비유라라고 하는 논어에서도 나오는 말, 그 자빠졌다 그래서 물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본래 모양이 뭐냐면은 비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때 바로 패라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맹자의 패연 막지어 능어라, 그죠? 막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서 가히 막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이 표현인데, 그 맹자 양해왕 상편에 그렇게 나오죠. 7, 8월지간에 바로 한즉 가물면 묘고이라가, 그죠? 싹들이 나오다가 다 시드는 듯 하다가 천이 유연자군하여 하늘에 지금 뭉게뭉게 구름이 피어올라서 패연하오죠. 갑자기 비가 그냥 어떻게 그냥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면은 묘 발련흥지의 나니, 그저 싹들이 그냥 우쩍하고 다 일어나니 그 이와 같으면 누가 능히 막으리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고, 또 한번 그 다음에 이거를 덕치한테 표현을 해가지고 맹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루편에 보면은 맹자왈 위정이 불란하니, 정치하는 거 어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 어렵지 않느냐? 부둥 나눠 거실이니. 그래서 거실에 이른바 그 명문세족들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이른바 그 옛날 현인, 성인 또는 하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거실에게 죄를 얻지 않는 것이니, 거실이 바라는 바를, 그죠? 거실이 바라는 바를 모든 일국이 사모하고, 일국이 사모하는 바를 천하 사람들이 사모하나니, 그러므로 어떻게나 패연 덕교 1호 사행이라. 그래서 덕교를 마지막 비가 그죠? 가문 뒤에 비가 확 쏟아듯이 덕교를 그렇게 베푼다면, 그죠? 덕교를 베풀어서 사회에 넘실넘실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보면 구삼효의 패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그냥 날이 캄캄해지면서 뭐예요? 비가 그냥 와르륵 쏟아진다 이 소리예요. 그죠?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뭐냐면은, 자, 이게 구삼효가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물귀 밑에 뭐 물귀의 모양이 되니까, 그래서 갑자기 지금 더군다나 연못기 지금 아래잖아요. 그죠? 연못기 아래이기 때문에 비가 그냥 와장창 쏟아져 지금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그런 모양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가 그냥 갑자기 쏟아지면 어때요? 하늘이 캄캄해지죠. 하늘이 캄캄해지는데, 그때 여기서는 바로 뭐냐? 일중 견매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아까 그 유고를 뭐라고 했냐면 일중 견두라 표현했죠. 그러면은 그 견두의 두성의 저 위쪽으로 보면은 세 개의 이 별들이 조그만하게 있어요. 그 중에 여기서 그 두성을 보호해주는 별이다. 그래서 그거를 보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자가 돌보자. 포자 맞나요? 보성이라라고 표현하는 별인데요. 이 보성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매별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두성 위에서, 여기가 아까 두성이라 표현했으니까 두성 위에서 이 두성을 보여주는 바로 매별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3의 짝은 누구냐면은 상육효니까,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금 진괴가 되는데 아직은 캄캄하죠. 다시 말해서 진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직 해가 지금 땅속에 있잖아요. 그죠? 아직 밑에 있고, 그래서 요 위쪽은 아직은 어둡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두성이 되고 하나는 매성이 바로 되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중에 한낮에 한가운데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매별을 보는 것과 같으니 이렇게 됩니다. 매별을 보는 것과 같으니. 그래서 매별이라는 걸 어떤 사람들은 뭐 낮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하게는 두성 위에서 바로 있는 삼성 중에 하나인 바로 매별, 보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가 와장창 쏟아짐에 한낮인데, 그래서 매별을 보고, 그러니까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 나가지도 못하고 뭐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구상 같은 경우는 누구로 표현하자면은 지금 이제 주나라가 들어서고 난 뒤에 바로 누구예요? 은나라의 조가의 땅을 다스리는 무경을 도운, 그죠? 무경을 도우는 누구예요? 관숙과 채숙, 곽숙이죠. 근데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뭐 했느냐? 아까 패라는 속에 이제 굉장히 깃발 그런 의미도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 전쟁을 일으키는데 결국은 비가 쏟아져서 하늘이 돕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하늘이 돕지를 않고
결국은 뭐냐, 구삼 자체를 다 잘라내죠, 주공이. 그죠? 주공이 같은 동급의 그 뭐예요, 제후로서 자기의 형제들을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오른팔을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절기우괭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서방패가 되니까 오른쪽 개념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오른팔을 잘랐으니. 그렇지만은 이거는 당연히 국가가 그 안정적 기반에 들어서려면 아무리 형제간이라도 일단 쳐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허물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허물이 없다 표현했고, 결국은 뭐 오른발 잘라낸 거, 이 오른발 잘라낸 이 사람들을 쓰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뒤에 공자도 뭐라고 하냐면 절기우갱이라, 이게 종불가이라 끝내는 쓰지 못하는지라, 역시 관숙과 채숙, 관숙은 사형시키고 채숙은 멀리로 유배 보냈고, 곽숙 같은 경우는 또 본인 죄를 뉘우쳤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 사면 복권을 해줍니다. 이제 그런 상황까지를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안정적으로 이제 한참 풍성해지려고 하는 때에 반란 세력들이 있게 되면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쳐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패라고 하는 것, 지금 아까 읽었듯이 고본에서는 바로 패라고 하는 글자로 썼는데, 왕필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번만이라고 했으니, 깃발이 펄럭펄럭거린다라고 했으니 바로 이것이 바로 깃발패이라. 번만이라고 하는 것은 위패와 내잔이 바로 안에서 그저 안에 대해서 안을 그저 빙글빙글 둘러싼 것이니, 싸서 가렸으니, 풍기패는 그저 풍기패라고 하는 것은 그 어두운 것이 갱심어 부야라, 부보다도 더 심하다? 그러진 않죠, 깃발 가지고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아까 뭐보다도 부보다도 더 심한 것이니까 바로 뭐냐면은 막 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저 새카만 구름이 새카맣게 구름 낀 상태에서 뭐냐 비가 이렇게 쏟아지더라, 바로 이 상입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굉장히 암울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겠죠. 3이 명체의 반암어 사자는, 3은 지금 불교의 그저 밝은 체이면서도 도리어 사에게 그저 가려서 어두움이 된 것은 그 응하는 바가 역시 또 저 상육이 바로 음암고야라, 그저 어두운기 때문이라, 음암하기 때문이라. 삼거 명체지 상하니, 삼이 명체의 위에 거처하니, 양강 득정하나 하고 명체의 위에 거처하고, 명체지 상하고 양강 득정하니, 양의 강함이면서도 자기 자리에 앉았죠. 바른 자리에 앉아서 본능 명자이라, 본래 능이 바로 밝은 자이라. 풍지도라고 하는 것은 필명동이니, 반드시 밝게 밝음으로 움직임이니, 상자의 성이언을 서로 간에 도와서 이루는 것이거늘, 삼이 응어 상하고, 삼은 지금 저 상육과 응하고, 그런데 상육은 음유하고, 그죠? 또한 위도 없고, 그 다음에 처진지 종하니, 또 역시 저 진교의 끝에 처해 있으니, 기종적 이미 마치면 또 역시 그치는 것이라,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불능동자이라, 마치니 능히 움직이지 못하는 자이라. 다른 교 같으면은 지종즉 극하니, 그죠? 마침에 이르면 끝에 이르면 그저 다 하나,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종, 그래서 마침에 끝에 이르면은 그치니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나, 삼이 무상지 응즉, 그래서 삼이 삼요가 위에 응함이 없다면, 그죠? 위에 응함이 없다면 불능성풍이라, 능히 풍대함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매라고 하는 것은 별의 미소 무명수자, 별이 아주 작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름 붙여서 헤아리는 것이, 그죠? 이름 붙여서 뭐라고 헤아릴 것이 없으니, 이렇게 해서 보면 되네요. 헤아릴 것이 없으니, 견매는 바로 암지심야라, 그냥 반짝반짝이는 작은 별이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했는데, 정확하게는 아까 두성과 관련지어서 바로 보성이라 보시면 되고, 암지시야라 풍지시 우상육하니, 자 풍의 때에 있으면서 상육을 만났으니 일중이 견매자야라, 그죠? 한낮인데 바로 매별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매별이 뜨면은 우괭은 오른쪽 팔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소용이언을 사람이 쓰는 것이거늘 그런데 잘렸으니 절의니 기무위능을 그죠. 그래서 그 능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일함이 없는 것을 가히 알 수 있느니라. 일하지 못할 것을 가히 알 수 있느니라. 현지제 어질고 지혜로운 그 인물이 인재가 우명군적 그래서 명군을 만난다면 그래서 뭐가 된다 능유위어 천하언니와 그죠 능이 천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천하를 위해서 능이 할 수 어두운 임금을 만나면 능이 천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늘 이렇게 되는 거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늘 그런데 상무 가래 주죽 위에서 가히 도울 수 있는 위로 가히 도울 만한 군주가 없으니 곧 능히 뭔가 할 수 있지 못하느니라 하지 못하느니라 여인지 그래서 하지 못하니 유위하니 마치 인지 절기 오 괭냐라 사람이 그 오른팔을 자른 것과 같으니라. 인지위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 위하는 것은 유소실적 잃는 바가 있다면 유소 귀구하니 그죠. 그래서 그 돌릴 바에 허물이 있으니 내가 뭐가 잃는 바가 있다면 그래 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해서 허물을 돌릴 바가 있는데 그런데 왈 유시라 그런데 이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치시하니 치시언을 이에 이르렀거늘 그래서 약용동이 우갱하고 그래서 움직이자 하여도 오른팔이 없고 욕위 하고자 하여도 상무소래즉 위에서 돕는 바가 없으니 곧 바로 불능이라 능히 하지 못할 뿐이니라. 그래서 개부원 하언이려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무소 귀구해라. 그래서 허물할 바가 없느니라. 지금 정자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무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네가 네 팔을 잘랐기 때문에 허물할 데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그러나 주자는 뭐라고 표현해 이거는 허물할 것이 없다 이렇게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정자 같은 경우는 일중견매고 절기우개 네가 잘못해가지고 오른팔을 잘랐기 때문에 누구를 허물하겠는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먼저 얘기한 걸로 보자면은 어차피 이거 잘라내야 할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죠? 내가 내 팔 잘랐다라는 거 그게잖아요. 기우경이잖아요. 그죠? 그 팔을 잘랐으니 이거는 허물하지 못한다. 허물함이 없다. 그냥 허물할 것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허물할 데가 없다는 것과 허물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건 천양지차입니다. 뜻이. 근데 여기서는 지금 허물할 것이 없느니라. 당연히 잘라낼 건 지금 잘라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부정이다 이런 걸 잘라내려면 실은 자기 몸 하나라 자르는 이 심경으로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돼. 그래야 이 풍대한 세상 그죠? 이게 사그러지지 않고 아니라고 방종한 대로 흐르지 않고 도가 바로 잡힐 수 있다라는 뜻으로 표현한 것. 주자 역시 패를 패로 표현했습니다. 깃발 일작 패라 하니 위 번만예라 역시 왕필의 그대로 받아들였고 기패 심어 부이라 그 패단이 가림이 부보다도 심하니라. 공자가 있던 그저 전패 비유의 패, 맹자가 있던 패연하우 이런 말들이 있는데 왜 이게 주역이라는 글이 참 그 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점서로 딱 찍어놓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그걸 벗어나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부는 두루 해놓고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매라고 하는 건 소성야라 했고 3이 처명극이 응상륙하니 수불가용이 비구야라. 주자는 그래서 가히 쓸 수가 없어서 허물할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기상점이 여차라 했고 공자가 상활 풍기패라 불가대사해라. 그렇죠. 비가 그냥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대사 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절기우경이라 그 오른팔을 끊었는지라
끝내는 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정리한 것이고, 삼이 응어 상하니, 상육과 응하니, 상은 응이 무의하고 응하기는 하지만 위가 없고, 음유 무세력이 처기종하니, 음유이면서 세력도 없고 이미 끝에 처해 있으니 기가 공제 대사와 그 가의 대사를 함께 건널 수 있으랴, 함께 다스릴 수 있으랴. 기 무솔의 언을, 그래서 이미 도울 바가 없거늘 마치 여 우갱지 절하여 오른쪽 팔이 잘리는 것처럼 하여서 끝내는 쓰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